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인기 예능이죠. 서진이네 그리고 새로 시작된 드라마 스틸러. 이 두 편은 전혀 연관이 없는 장르 같은데요. 하지만 역사 선생님인 저 반주원의 매의 눈에 포착된 어떤 물건이 두 가지 모두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방송 안에 하나의 멋진 문화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답은 바로 아름다운 반가 사유상입니다.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 다룬 지난 영상이 있는데요. 채널 반주원을 애청하고 계시다면 보셨겠죠? 혹시 보시지 않았다면 꼭 보고 들어오세요. 그 문화재 도난을 다뤘던 지난 영상에서 스틸러 7개의 조선 통보라는 드라마 1화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반가 사유상이 등장합니다. 서진이네는 어디에서 반가 사유상이 나왔을까요? 음식을 파는 그 채널, 과연 거기에도 반가 사유상이 보였을까요? 눈썰미가 좋은 분이라면 발견하셨을 텐데요. K-팝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식을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이서진을 비롯해서 정유미, 그리고 박서준, 최우식, BTS의 뷰까지 멕시코의 바칼라르에 가게를 차렸는데요. 알록달록한 채소를 듬뿍 활용해서 입과 눈이 즐거운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진이네 속에서 테이블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이는 다양한 색의, 네, 맞습니다. 반가 사유상이 등장하죠. 이 반가 사유상은 놀랍게도 서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화재 굿즈 맛집으로 소문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반가 사유상의 온화한 미소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파헤쳐 볼까요? TV 속에 등장하는 국보 반가 사유상의 정식 명칭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자, 이름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면 훨씬 쉽게 다가오는데요. 금동은 불상의 재질을 의미하죠. 구리에 금을 입혀서 표현했다는 뜻이고요.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불에 이어서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반가는 반만 가부좌 자세를 하고 있다. 즉 양반다리, 앞바다리라고 부르는 그 양 무릎을 접어서 포개는 걸 반만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유하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뜻하니까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었던 거죠. 즉 반가부좌 자세를 한 미륵보살을 구리에 금을 입혀 표현한 불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삼국시대에 주로 만들어졌는데요. 손가락을 뺨에 살포시 댄 채 깊은 생각에 빠진 모습은 조금 신비롭게 느껴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일본에도 우리의 반가 사유상과 깜짝 놀랄 만큼 닮은 불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사진만으로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두 작품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기라든지 자세라든지 각종 자태가 정말 한 세트처럼 보이죠? 여기에 보여지는 반가 사유상, 무려 일본의 국보 1호인 교토 고류지의 목조 반가 사유상입니다. 우리 꽤 아니었어요. 자, 우리의 반가상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데 비해서 고류지의 반가상은 지그시 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야 가까이 들여다본 사람이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차이고, 목조와 금속이라는 재질의 차이, 그리고 입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만이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삼국시대 한국에서 제작되어 일본으로 전래된 것은 아닐까 추정되는 것도 바로 이 닮은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1960년대 초반 일본의 한 대학생이 불상을 보러 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반가 사유상의 아름다움에 홀려서 점점 다가가더니 이 일본 대학생 무려 국보 1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불상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후에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자백을 했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사고로 일본 국보 1호인 목조 반가 사유상의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자, 이 손가락이 부러져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서 국보 1호의 복원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부러진 불상에 손가락을 붙이려면 그 재질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했던 거죠.
그 분석을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주장했죠. 닮아도 너무 닮았다, 같아도 너무 같다. 그러니 이거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선물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져갔거나 그것도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가서 만들어 줬거나 어느 쪽이 됐든 한국, 우리나라가 일본 고대문화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 너네 국보 이론은 우리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은 모르세, 아니세 이런 걸로 계속 일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국보 1호였던 불상의 손가락 재질을 분석한 결과 일본 땅에는 없는 한국에서만 나는 특이한 적송이라는 나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일본에서 만든 초기의 불상들은 대부분 농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려사의 불상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적송, 당시 일본에서는 흔히 쓰지 않던 붉은 소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결국 불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나 혹은 한국 사람이 가서 만들어줬거나 정 아니라면 한국으로부터 재료라도 수입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게 밝혀지는 근거가 확인된 것이죠. 아찔한 사고가 불상에 수수께끼를 푼 열쇠가 된 셈이었네요. 그 일본 대학생 혹시 엑스맨이었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양한 것들이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일본 아스카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의 국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1945년 이 절에 와서 일본 불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불상만큼 인간 실존을 진실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구현한 예술품을 본 적이 없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의 이상을 실로 남김없이 최고도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제대로 봤다면 그는 어떤 감탄을 남겼을지 새삼 궁금해지는 순간이죠. 우리나라에서 반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한 점씩 따로 공개를 하곤 했었는데요. 2021년 귀한 반가사유상 2점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 바로 사유의 방을 만들어 오픈했습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는 글귀와 함께 전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디어 아트, 반짝이는 천장, 절제된 어두운 조명 등 문화재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유의 방에 들어가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겠죠. 닮은 듯 다른 두 반가사유상의 모습 어떠신가요? 두 불상의 온화한 미소를 가만히 보면서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불상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일 텐데요. 두 불상은 제작된 시기, 표정, 옷차림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머리의 장식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볼까요? 국보 78호 사유의 방 왼쪽에 위치한 반가사유상은 머리 위에 화려한 보석관이 특징입니다. 태양과 초승달이 결합한 특이한 형태로 1월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6세기 후반에 제작된 이 반가사유상은 날카로운 콧대에 뚜렷한 눈매, 화려한 장신구와 정제된 옷주름 등이 특징이라고 하죠. 높이는 83cm 정도, 그리고 무게는 한 37kg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 화면은 국보 83호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우리가 더 자주 보는 반가사유상, 바로 서진인의 속에 등장했던 그 반가사유상의 모티브가 된 불상인데요.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이 불상은 단순하고 절제된 양식을 보여주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반신, 3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보관의 형태와 원형의 목걸이는 간결하지만 뚜렷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무릎 아래의 옷주름은 마치 물결 치듯이 율동감 있게 표현이 되고 입체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역동성을 보여줘서 신비감을 더 가중시키죠. 높이는 약 93cm, 그리고 무게가 무려 112kg에 달해서 왼쪽에 있는 반가사유상보다는 훨씬 크고 무겁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접하는 이 반가사유상은
한국의 걸작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1960년 이후 7번이나 외국에 전시를 나갔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두 반가사유상은 국보 78호와 83호로 구분했지만 2021년 문화재 지정 번호가 폐지되면서 통일하여 그냥 국보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두 귀한 문화재인데 서열화가 된다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논란 끝에 마련된 법안인데요.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국보 1호 숭례문이 아니라 국보 숭례문이 된 것이죠.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모양으로 구분을 할 뿐 사실 두 불상은 모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래서 좀 헛갈린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사유예방 오픈 전에 반가 사유상의 애칭을 공모하기도 했는데요. 좋은 취지로 문화재 지정 번호를 없앴지만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곳, 바로 인천공항에도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27m짜리 초대형 미디어 아트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긍지, 우리야말로 잊지 말아야겠죠. 또 다른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교과서 속에서 어렵게 느껴지던 역사를 말랑말랑하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반주원의 유쾌한 한국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시리즈처럼 문화재를 도난하고 환수하고 또 그것들을 지켜내고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오늘은 드라마 속에 잠깐씩 등장했지만 저의 눈길을 끌었던 반가 사유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또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우리 문화재가 툭툭 튀어나오고 소개되는 경우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혹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의견 주세요. 그러면 채록하고 선택해서 그 가운데 특정한 것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라고 강요를 하고 싶지만 제가 아직 애기애기한 유튜버라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또 다른 알찬 컨텐츠와 함께 빨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